요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셰일가스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이 셰일가스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셰일이란 입자 크기가 작은 진흙이 뭉쳐져 형성된 태저암의 일종입니다. 우리말로는 혈암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또 이 셰일에서 추출되는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있는데요. 셰일가스와 오일은 오랜 세월 동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어진 탄화수소가 셰일층의 천연가스와 오일입니다. 이 셰일가스는 자유가스, 흡착가스로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흡착가스의 양이 자유가스의 6에서 8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드라이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급률은 일반적으로 4에서 12% 정도로 유체 투과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메탄, 에탄과 콘덴세이트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가스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 난방용 연료나 석유 화학 원료를 대신하여 쓸 수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문제점도 따릅니다. 먼저 셰일가스를 채취할 때 일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이 화학물질이 지하수에 스며들어 식수오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천연가스보다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여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 셰일가스를 채취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이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탐사, 시추 및 유장 완결, 생산 분야로 나뉘어져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탐사 분야에는 지역평가를 유추법 또는 문헌조사를 통해 분지의 퇴적 환경과 층서의 발달사를 평가합니다. 또한 탄성발 탐사를 통하여 자료 취득, 처리, 해석을 통해 지하 지질 구조를 영상화하며 지층의 분포를 파악합니다. 물 탐사를 통하여 저류층 및 부존 유체의 특성도 세분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추 및 유장 완결 분야입니다. 방향성 시추는 수평 시추 구간의 셰일 저류층 간의 접촉 면적을 최대화하고 시추 방향 제어로 목표층을 굴착합니다. 패드 시추 설계는 지질 특성 및 경제성을 바탕으로 패드 위치와 개수, 그리고 패드 내의 유정 개수와 간격을 설계합니다. 다단계 유정 완결은 생산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유정 설계입니다. 수압팟의 운영 설계 모니터링은 인위적인 균열을 발생시켜 저류층 내 유체 투과도를 향상시키고 수압팟의 전후 설계 관측을 통해 팟의 효율 및 품질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분야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모니터링으로는 정두 또는 공조에 설치된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하여 유체의 생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생산 분석은 생산 자료 분석을 통해 저류층의 상태 진단, 유정별 생산 능력 및 공급 각체량을 파악합니다. 생산 검증은 검증 장비를 통해 수와 팟의 품질 및 팟의 구간별 생산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셰일가스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셰일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셰일가스의 자원량이 많은 곳으로는 북미 지역, 남미 지역, 아시아의 중국, 그리고 유럽 지역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지역에 위치한 캐나다는 셰일가스 자원량이 11조 미터 세제곱이고 미국 셰일가스 자원량은 14.2조 미터 세제곱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진한 노란색 부분은 현재 셰일가스의 매장량을 나타내고 있고 연한 노란색 부분은 추정 매장량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남미 지역의 셰일가스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미 지역 중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자원량이 21.9조 미터 세제곱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셰일가스를 갖고 있습니다. 브라질 역시 10번째로 많은 셰일가스 자원량을 가지고 있고 그 양은 6.4조 미터 세제곱입니다.
다음으로 유럽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은 폴란드, 독일, 프랑스 등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이 존재하지만 개발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환경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개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질 구조가 복잡하여 굴착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유가도 개발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는 광구가 존재하지만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EIA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셰일가스 자원량은 36.1조 미터 세제곱으로 미국의 자원량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중국은 처음 셰일가스 붐이 일어났을 무렵 자체적인 생산 기술 확보가 부족했으나 그 이후 셰일가스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셰일가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셰일가스의 자원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량의 셰일가스층 역시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 자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어 굴착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유보다 경제성이 좋은 셰일가스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셰일가스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셰일가스는 전 세계가 사용 가능한 막대한 매장량을 갖고 있고 석탄 대비 낮은 이산화탄소량을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 확산 중입니다. 이로 인한 셰일가스의 동향을 살펴본다면 국내에는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지 않지만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석유 및 가스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원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며 원유보다 저렴하기에 계속 수입하여 사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개발되는 중이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철강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강업 사업 역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셰일가스 개발, 생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 같이 잘 되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보유국인 중국은 자국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기술을 확보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안전성,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개발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셰일가스 시장이 전통적인 석유 시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연합체인 오펙이 공급량을 줄이자 하면 석유값이 오르고 공급량을 늘리자 하면 석유값이 떨어졌죠. 그런데 셰일가스 시장이 활성화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석유값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셰일가스 생산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까요? 셰일가스 생산이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셰일가스 개발 기술을 이용한 셰일 오일 개발입니다. 셰일가스 개발이 시작되면서 셰일가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천연가스 시장은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셰일가스의 최생산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셰일가스 기술을 이용해 셰일 오일 개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셰일 오일 생산이 원유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이 많이 매장된 나라 중 오펙 관련 회원은 적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시장에서 오펙이 아닌 나라들의 힘이 세졌고 셰일가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위기를 느낀 오펙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펙은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 원유 가격을 낮춰 셰일 오일 개발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즉,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이 채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천연가스와 원유의 가격을 낮춰 셰일과 경쟁을 한 것입니다. 셰일 시장과 가스 시장, 그리고 원유 시장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치킨 게임이란 게임 일원의 모델 중 하나로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한쪽이 그 사안을 포기하면 상대방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양쪽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경우 가장 나쁜 결과가 벌어지는 게임입니다. 셰일 개발이 중단된다면 천연가스, 원유 시장은 손해가 없으나 셰일 시장만 손해를 입고 천연가스, 원유 시장이 포기하게 된다면 셰일 시장은 손해가 없지만 가스, 원유 시장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셰일과 원유, 그리고 가스 모두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요? 셰일가스가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두 번째는 셰일가스를 이용한 에틸렌 생산입니다. 셰일가스는 난방용으로도 쓰이지만 셰일가스에서 분리한 에탄을 분해하여 에틸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틸렌 생산이 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에틸렌으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만들 수 있는데 기존에는 원유에서부터 추출되는 나프타를 분해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유에서보다 셰일가스에서 에틸렌을 더 싸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원유와 셰일가스는 경쟁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틸렌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인 에틸렌은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분자인 에틸렌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에틸렌은 신비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틸렌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들을 만드는 데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식물에게 성장 촉진제로도 작용하고 수술과 같은 의료사항의 마취제로도 쓰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다양하게 변신시킬 수가 있는데 산소를 넣어주면 비누나 샴푸, 설거지나 세탁에 많이 이용되는 세제의 주요 성분인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많이 이용되니 셰일에서 에틸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원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셰일가스가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치킨 게임이 계속되면서 낮아진 원유값으로 원유 생산국들은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펙이 유가 감산 또는 동결로 계속해서 하락하던 유가를 $50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셰일 시장이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셰일 시장은 생산이 중단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추 비용, 시추 시간이 크게 줄고 속류관을 통해 셰일가스를 운송하면서 이전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셰일가스를 시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유에서보다 저렴하게 에틸렌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셰일가스는 많은 시장과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셰일가스의 관계는 어떨까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사용 확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정책적 역량 청정 무한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셰일가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수록 급격한 개발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셰일가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자국의 에너지 비용을 떨어뜨려 2008년 이래 더블딥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고 석유 원자력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 재정 비용을 값싼 셰일로 부담을 덜었고 셰일가스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바람직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 현상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셰일가스로 기존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등 온실가스를 상당량 줄이는 데 성공했고, 현재는 셰일 에너지로 석유가스 수입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보조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는 분산 발전용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셰일가스를 이용한 연료 전지로 분산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 셰일가스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셰일가스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셰일가스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이외 여타 지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부진한 이유가 관련 기술 개발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이 진행되며 미국 이외 지역의 생산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